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The Million Dollar Next Door라고 해서 10억만장자의 옆에 살고 있는 10억만장자의 그 좀 얘기를 써놓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좀 뭐가 있나?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뭐 나름 제 생각에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막 뭐 눈을 뜨기도 전에 썼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두 분이 쓰셨는데요. 1996년도 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때 뭐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쓰여졌었던 책입니다. 누가 썼냐라고 하면은 이 그 토머스 제이 스탠리라고 하는 PhD 박사님이 쓰셨어요. 박사님 두 분이서 썼는데 얘기는 제목에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자들이 이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근사한 거를 할 것 같고 막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1000명 넘게 뭐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사를 했는데 밀리네어,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의 가치랑 그때의 가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전에 10억만 장자의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배워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면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제 책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좀 느꼈던 점은 세 가지입니다. 아껴 쓰라. 뭐 좀 차이가 있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껴 쓰라. 두 번째가 이제 효율을 따져서 하라. 세 번째가 이제 밝은 미래가 있는 좀 업종을 고르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총 8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6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한국 말로는 이게 그 뭐라 하지? 뭐 번역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언제 이걸 처음 읽었었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6살 때쯤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었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다시 읽었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도 몇 번 읽긴 읽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실은 사업 아니면 돈을 어떻게 좀 벌면 좋을까 이 생각을 보통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나 내가 어떤 특정 뭔가 아이템을 찾으면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한 나름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억이라고 보면은 지금 시대의 10억이랑 그때랑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설명이 난대요. 일단 퍼플셋에 가서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80에서 85%는 뭐 부모가 돈을 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 성공한 거예요. 물론 미국 얘기긴 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10에서 15%. 근데 대부분 80에서 85%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They lived below their means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설명하자면 이게 자기가 써야 되는 자기가 써야 되는 수준보다도 더 작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비즈니스 했으니까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뭐 음식 있을 때 막 펑펑 쓰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지금 현재 돈 벌어서 뭐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정말 내 라이프 전체를 봤었을 때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집을 샀었을 때 집 얘기 나오고 차 얘기도 나오는데 워런 버핏도 집 예전에 하나 돈 주고 사가지고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서 난 돈 벌어가지고 무슨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많은 펑펑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썼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쓰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live below your means.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사더라도 효율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요게 첫 번째 이제 목차 전에 이제 나와 있었던 얘기고요. 자, introduc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를 쓰는지가 이 부자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더 모으는지가 부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자산을 모으는데 투자를 하는데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좀 나오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 직장을 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가서 보면은 막 우리는 근사한 막 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막
근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면 좀 허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슨 지붕 고치는 사람, 뭐 컨트랙터,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쓰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놨고요. 리서치는 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 1995년도 5월부터 1996년도 1월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한 250명 정도, 249개 정도 되는 질문지를 줘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은 건데요. 자, 이 사람들, 밀리어네어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요, 7가지를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통계니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They live below their means.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수준 밑으로 살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는 어느 정도 돈 벌었으니까 평생 벌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농구 선수 막 이런 거죠. 나는 뭐 엄청난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막 몇십 대 연봉을 받으니까 평생 그렇게 벌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일단 얼마인지를 알고 그거보다도 적게 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시간, 에너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펑펑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뭔가 뽐내기 위해서, 이거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빌리어네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Millionaire Next Door고요. Billionaire Next Door는 그 뭐 한 1조 단위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겠죠. 근데 Millionaire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중요시 본다 이거예요. 근데 Billionaire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ey believe that financial independence is more important than displaying social status. Social status, 그러니까 이게 뭐 슈퍼카 타고 뭐 좋은 시계 막 차고 막 비싼 옷 입고 명품 입고 이거 왜 해요? Social status. 사람들한테 뽐내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부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라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너무 특별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는 일단 부자들은 항상 그 뭐 명품들 막 다 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만났었던 사람들도 부자, 흔히 얘기하는 정말 밀리어니어, 빌리어니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수수하다는 표현이죠. 청바지 입고 자동차도 이렇게 뭐 큰 거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물론 자동차를 재미 삼아서 바꾸는 사람 우리 멘토 얘기는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우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게 정말 충격. 우리는 항상 뭐 슈퍼카 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뭐 한국에서 좋아하는 뭐 머세디스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뭐 가정에서 뭐 와이프나 자녀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부를 축적을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their parents did not provide, 웬만한 경우는 부모님이 뭔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령 부모님이 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상식으로 사람을 만들까, 이제 이게 키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빌리어니어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target market opportunities,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지금 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뭐에 관점을 맞춰야 되면요, 뭐에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가 있나, 새로운 기술력은 뭐가 있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나, 문제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중에서 they choose the right occupation. 정말 직업을 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내 인더스트리, 내가 전문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잡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7가지의 공통점이다라고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Meet the Millionaire Next Door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통계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혹시 관심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얘기를 좀 드리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자기 자영업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해서 공무원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가야지 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3분의 2 정도 이상 10억 자산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막상 해서 보니까 더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 잠재,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회사를 다닌다. 뭐 그런 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부의 축적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는 것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통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 out of 4 of us is self-employed considered self.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도 4분의 3 정도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안 하던 난 안트프너럴,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업가 마인드를 갖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 지금 2020년이니까 아무튼 24년, 25년 정도 전에 얘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평균 인컴이 1억 3천 정도 됐어요. 131,000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한 2억 정도 벌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억? 뭐 아무튼 뭐 인플레이션 있고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에는 10억 억만장자가 지금의 가치는 뭐 한 30억, 4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버는 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또 다르게 봐야 될 게 한국은 웬만한 경우는 다 대학 졸업장이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미국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교육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중요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내 돈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뭐 나름 공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너의 부는 어떻게 보면 되냐라고 하면은 내 나이, 저 같은 경우는 40살 곱하기 내 인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2억 5천. 그거를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나는 20살이다. 그러면 20살 곱하기 내가 지금 현재 버는 인컴 나누기 10을 하면은 내가 모았었어야 하는 부의 축적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수치가 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 중요한지가 제 생각에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누기 10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 있는 거를 가지고 번 돈의 10% 정도는 제 생각에는 항상 뭔가 부를 축적을 해 놓는 습관이 되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er라고 해서 아무튼 돈 잘 모으는 사람 under, 그리고 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under accumulated wealth.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돈 많이 모으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챕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frug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많이 쓰는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뜻이 뭐냐 하면요, behavior characterized by the reflecting economics in use of resources.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단어는 너무 명백합니다. wasteful. 그러니까 나 낭비 잘하는 사람, 낭비를 막 하는 사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00 쓰는 사람들이 어디 갔었을 때 내가 다 쏠게, 어디 갔었을 때 내가 뭐 단을, 이렇게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짠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전체 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 동부 쪽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그냥 돈 있으면 막 펑펑 쓰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났었던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이 돈이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지도 아니까 돈을 소중히 쓰고, 그리고 이왕 쓸 거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슈퍼카 타고 좋은 뭐 이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부자 되는데 힘든 거예요. 이거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껴가지고 더 남이 있는 거를 쓰지, 쓸데없는 취미 같은 거 버리고 쓸데없이 쓰는 돈, 새는 돈 다 버리고, 이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쓴다 하더라도 전 잘 모으는데요,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단원에서는 좀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유명한 단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다른 책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The Richest Man in Babylon이라고 하는 책에서 Pay yourself first. 그러니까 항상 돈이 있으면은 뭔가 이걸 쓰기 전에 항상 투자할 돈, 저축을 위한 돈을 항상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항상 내가 돈이 얼만큼 들어오면은 생각하지도 말고 이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서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겠다라고 그냥 빼놓는 거죠.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습관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없는다 생각하고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거죠.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처럼
일단은 습관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은 떼놓는 거, 요거를 제 생각에는 좋은 밀리언애들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invest a minimum of 15% of their annual realized income before, 그러니까 옷 사고 음식 사고 뭐 집 사고 뭐 이것저것 사기 전에 15% 정도는 투자 금액으로 빼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내 부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10%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15%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는 잃을 거 생각하고 10%는 계속 성장을 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큼인데요. 없어도 거기서 15%를 뗀다.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 억대 연봉 받으니까 돈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돈을 벌어 보시면은 억을 벌어서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은 헤프게 씁니다. 근데 그 습관이 적어 썼을 때부터 모으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컴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좀 나중에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까 효율성을 얘기했죠.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쓰는 게 뭐 집이라든지 내가 얼마큼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원에서는 you are what you drive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딱 보면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딱 보실 때 나 일단 돈 벌면은 무조건 뭐 세리 한 대 뽑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몇 퍼센트 얘기를 하더라? 뭐 아무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에 80% 이상은 돈을 주고 이걸 샀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럭셔리 차를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이 사람 여기서 보면 자동차 모델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는 뭐 미국 이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미국 포드라고 하는 차,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현대 정도 되는 뭐 자동차 회사일 수 있는데 값비싼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뭐 연비라든지 파운드당 들어가는 가격 비율이라든지 요거를 보고서 슈퍼카 같은 거 안 샀다 이거예요. 가끔 내 주변에 있는 데 가서 슈퍼카 타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밀리언애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여기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제 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옷을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이 가격에 어떤 게 괜찮은지를 보고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 사장님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를 할 때도 뭔가 뽐내게 막 뭔가 근사해 보이고 뭐 저는 비즈니스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돈 많다고 자랑해봐야 뭐 좋은 얘기 들을 게 없습니다. 뭐 내가 돈 많다고 뭐 뻐개봐야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몰라요. 진짜 뭐 투자를 뭐 많이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막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이거를 떠나서 내가 돈 많고 적은지를 얘기를 안 해요. 뒤에 가면 자식 교육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가 얼마큼 있는지는 내가 그냥 잘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미 같은 좀 이게 많고요.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헌차를 사는 사람들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동차를 고른다 하더라도 효율성, 좀 실용성을 따져서 본다. 이게 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머릿속에 일단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명품 사고 뭐 하고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뭐 돈 물려받은 사람, EOC라고 해서 Economic Outpatient Care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뭐 뒤에 가서 보면은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는 사람들의 뭐 장단점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 챕터에서 재밌게 봤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the top 10 occupations of adult child is follow.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람들이 선호하는 10개의 이 직종이 있어요. 10개의 직종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10위부터 1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corporate executive,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간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가 entrepreneur,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업을 하라라고 설명을 드리는지 알겠죠.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리워드가 큰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비즈니스 해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middle manager, 그러니까 그냥 관리하는 매니저. 세 번째가 이제 그 physician이니까 그 뭐라 하지? 뭐 아무튼 의사 쪽이죠. 뭐 그쪽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제가 설명하는 advertising, marketing and sales personality, professional. 그러니까 광고 회사, 광고 업무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기술을 배워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호사,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막상 보니까 대학 교수랑 선생님, 교직에 있으신 분들은 뭐 큰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카운턴트도 제 생각에는 다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8, 90은 제 생각에는 향후 20년이 지나면서 변한 것 같고, 엔지니어, 뭐 사이언티스트 많이 벌죠. 이제 요게 있고, 뒤에 가서 보면은 많이 버는 돈 버는 거 랭크를 가서 보면요. 1위가 Advertising, Marketing and Sales and Professional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온라인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이거를 보고서 갔던 건 아닌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영업 광고 마케팅 이거를 돈이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제가 동포대학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 잘 귀글여서 보시면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6번에는 이제 패밀리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식과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나도 뭐 크게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자식이랑 와이프한테 세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공한 사람들 가서 보면요, 남편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어펜스랑 디펜스를 한다고 하죠. 공격, 잘 돈을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는 거를 막는데, 내가 막는다 하더라도 자식이나 이제 와이프가 세는 거는 좀 막기 어렵죠. 뭐 여기 대해서는 뭐 웃긴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결혼을 잘해야 되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뭐 그냥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결혼하고 나면은 뭐 와이프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누구는 이거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딸내미가 뭐 이거 이쁜데 사줘, 귀여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새 나가야지. 근데 실제로 돈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20년 정도 전 얘기니까 또 그 전에 시대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스포일드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러게 있고요. 일곱 번째는 find your nich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niche,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웹사이트를 만들다 하더라도 niche site, 틈새 시장.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 자기 스페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게 몇 개 소개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estate law니까 뭐냐, 돈 물려주는 아무튼 그 돈을 물려주는, 이게 뭐라고 하냐, estate. 그 돈, 아무튼 유산 상속 관련된,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유산 상속 변호사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인컴 텍스 관련돼 가지고 뭐 회계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 얘기를 한 게 immigration law,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민 관련된 변호사 뭐 이렇게 이걸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특별한 기술, 남들이 안 하지만 특별하게 하는 거.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chiropractor, 이거 많이 도와줬었는데, 이제 뭐 뼈 이렇게 뭐 도와주는, 이런 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봐라라고 하는데, 그냥 그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만의 특성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로는 이제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요 한마디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Most people make a big in business, set their own very high standard.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높이 잡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고요. They can take your business, but they cannot take your intellect. 이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비즈니스를 하면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뭐 무너져도 된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네가 내 비즈니스를 망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지식이 있는 거니까 이게 저희가 책 읽고 배우고 이 뒤에 가서 보면 이거야.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챕터 제가 이번에 읽어보면서 배웠던 점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껴 쓰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펜스랑 디펜스가 있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아내는 것도 있는데 막아새는 거를 좀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고요. 두 번째, 효율 따져라 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에 있는 업종을 미래 밝은 업종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빼먹은 얘기 중에서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변호사나 아니면은 회계사랑 친구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덕션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회사를 다니면 이게 세금 감면 같은 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 세금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용을 한 거고 투자를 직접 들어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펀드 매니저도 이게 뭐 파트너처럼 하이어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혹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버는 게 막 들어오니까 열심히 쓰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있는 돈을 모아서 뭐에 투자를 할까? 그것이 무슨 부동산이 됐던 뭐 주식시장이 됐던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보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강의 안에서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뭔가에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적던 안 적던 15%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놨죠. 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 비즈니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데 조금 용기가 나는 뭐 그런 통계에 관련된 얘기니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내 소비 습관 아니면은 투자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좀 전환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기를 좀 간단히 있기를 바라고요. 밀리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벌어서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